네, 오늘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성형외과의 정영화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교수님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먼저 성형외과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성형외과라면 우리가 흔히 미용 수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형외과 교과서가 총 6권인데 미용 수술에 대한 내용이 1권, 나머지 5권은 이제 재건 수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은 성형외과 수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성형외과에서 하는 일이 크게 미용과 재건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상실된 신체 부위를 만들어주는 게 재건 수술이고 기존의 신체 부위를 고쳐서 이상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미용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따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용 수술뿐만 아니라 재건 수술을 할 때도 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미용 수술을 할 때도 재건 수술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 성형이든 미용 성형이든 모두 재생을 시킨다라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개원 성형외과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세리코스 채널에 처음 올렸던 영상에 이야기했던 곳이 기억나세요? 몸에 빈 부분이 생기면 그곳을 채운 수술이다. 사실 대학병원 안에서도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나 다른 의사 선생님이든 뭐 성형외과를 소개할 때 자주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어딘가 빵꾸가 나면 메꿔드립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제 그 표현이 가장 성형외과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어딘가에 뭔가 빵꾸가 발생했을 때, 즉 결손이 발생한 곳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재건 수술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일반 재건, 그러니까 두개 안면, 유방 재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친숙하게 느끼시는 미용 성형이 이 두 번째 두개 안면 분야 수술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일반 재건은 화상이나 외상 또는 여러 이유 때문에 뭔가 피부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재건해 주는 수술이고, 다른 산부인과나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빈 부분이 엄청 크거나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재건 수술을 같이 들어가가지고 해드리는 경우가 많죠. 피부 화상 같은 경우 피부과에서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형외과에서도 다루는지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깊은 피부 손상, 화상 상처가 이제 성형외과의 오히려 주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치유나 재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죠. 제 전문 분야 중 하나가 이제 두경부 재건이라는 수술인데, 이제 얼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이나 외상 이런 걸로 인한 손상을 케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외과나 산부인과에서 암 수술하고 배나 골반 쪽에 큰 결손이 있을 때 근데 재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와, 진짜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외과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뭔가 안 꼬매진다, 이제 피부가 모자란다, 꼬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성형외과를 불러요. 이런 재건 수술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소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큰 수술에서 다 끝나고 나서 성형외과 같이 수술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빈 부분 메꿔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처 꼬매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취과나 다른 선생님이 볼 때도 성형외과 선생님이 가장 수술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참 걸리는 수술이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피부 수술에 대해서도 거의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후속 영상에 따로 다뤄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열거한 거 외에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전에 성형외과가 상처가 전문 분야라고 했던 게 기억나실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욕창 같은 만성 창상이나 아니면 일반 외과적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처 문제들, 또한 모든 종류의 연부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이제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죠.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연부 조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부 조직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가지고 뼈 말고 이제 다른 물렁물렁한 조직, 이제 그래서 연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대, 혈관, 근육, 지방층 이런 게 다 연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도 연부 조직인가요? 그죠? 피부도 연부 조직의 일부죠. 이제 상처 관련된 이야기는 무조건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또 길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썰풀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또 한 가지 성형외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제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안면 외상 기형이라는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골절이라 그러면 다 정형외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굴뼈가 다쳤을 때는 성형외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얼굴 전체의 부분을 그 성형외과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성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크고 어려운 수술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험한 수술이 많죠. 근데 이거 지금까지 재건 수술에 대해서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은근히 이게 우리 병원 가려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질환들이 은근히 성형외과 질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피부나 연부 조직에 생긴 종양이에요. 쉽게 말해 혹인데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아시죠? 네. 혹부리 영감에 나오는 그 혹이 사실 그 피부에 생긴 종양이거든요. 몸에 만져지는 이런 멍울이라든지 쥐전 이런 거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네. 이 질환들이 다 성형외과에서 보는 질환이에요. 물론 이 피부나 연부 조직에 생긴 종양 중에 악성 종양, 피부암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이런 것도 성형외과에서 주로 보는 질환이고, 이 혹의 종류라는 게 진짜 100가지가 넘어요. 제일 흔한 뭐 지방종, 피지낭종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혹이 이제 피부나 연부 조직에 생길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도 한번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또 영상 만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 성전환 수술, 참쌍둥이 이런 분야도 성형외과가 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성전환도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 연부 조직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뼈 없잖아요. 네. 그거를 퍼벅지 피부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없애서 이제 접어주고, 이런 것도 다 결국 재건이죠. 그러면 참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또 성형외과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그것도 연부 조직의 내용인데, 이제 머리나 팔, 몸통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참쌍둥이잖아요. 이걸 떼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피부가 모자라게 되죠. 이 부분을 피부 이식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 성형외과 수술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재밌기도 하고요. 사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앞으로 뭐 할 컨텐츠가 거의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어떤 걸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정도로 하고, 강론은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세니코스 채널에서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